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정보, 돈 버는 정보, 정말 이것은 거짓말이다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빌리브의 안에도 바로 라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속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 이야기입니다. 사자는 새끼를 낳아서 절벽으로 떨어뜨려 산 놈만 키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그 정도의 지력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반나의 초원의 절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이제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이 동물은 햄스터입니다. 햄스터는 새끼를 낳고 새끼를 막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동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새끼를 대상으로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새끼를 사랑하고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바로 햄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햄스터는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새끼를 낳거든요. 그 다음에 빠르면 1개월 반에서 2개월이면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습니다. 다산의 여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늘보 보고 계시거든요. 느림의 대명사죠. 너무 느려갖고 그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도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먹게 되면 자기들도 나태해질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느린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수영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특기가 좀 있죠. 코끼리는 막 뛰어다니고 점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합니다. 코끼리는 뛰어다니는 경우는 아주 그 위급한 때 아니면 잘 안 뛰고요. 그 다음에 점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은요. 잘못돼서 막 뛰어다니거나 점프를 하게 된다면은 육중한 체중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사반나에서 다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거든요. 따라서 점프를 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진 않습니다. 닭을 보고 계시거든요. 닭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많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인데요. 닭이 정말 머리가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닭은 90마리의 닭들을 인식할 수가 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수탉이 암탉을 수십 마리 거느리거든요. 당연히 암탉을 다 구분해야 되겠죠. 숫자도 인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닭대가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수리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강연에서 독수리는 부리와 발톱을 뽑아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40년을 살고 나서요. 자기 변신을 합니다.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부리와 발톱이 생겨나면은 70년까지 생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거짓말이죠. 독수리는 많이 살아야 20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이 빠졌다. 바로 굶어 죽습니다. 공룡 보고 계시거든요. 공룡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썰이 유력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때부터요. 최근 6,500만 년도 전까지 살아있던 동물입니다. 무려 1억 6,300만 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얼마큼 살아 있었을까요? 그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지 5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렇게 유인원과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동물이 태어난 게 수백만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이 오래 산 지구의 주인 공룡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다고 폄하시키거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구리 보고 계신데 이게 이제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가 가장 크다. 500g 정도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개구리들은요, 4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개구리가.
그러니까 10배 이상 크죠.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가장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무게가 보통 3kg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70cm나 돼서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뭐 우리 어린 아기 태어났을 때 몸무게 정도가 되죠.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골리앗 개구리는요, 울음보가 없습니다. 보컬싹이라고 하죠. 울음보가 없어도 암컷을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황당하게도 말레이시아에서 20kg짜리 개구리가 잡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변이가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현존하는 개구리들 중에서 골리앗 개구리가 가장 큽니다. 또 개구리 보고 계시는데요. 개구리를 수조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가열하면은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삶아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개구리를 수조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요. 끓기 전에 벌써 뜨거워서 개구리는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문어나 아니면 꼴뚜기 아니면은 저기 뭐야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들, 이 동물들은요 위급할 때 먹물이나 물을 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입으로 먹물을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징어는요 입이 아닌 누두라고 하는 곳에서 먹물을 쏩니다. 따라서 입과 누두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기 보고 계시네, 모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기가 문다, 모기가 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기는 물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빨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을까요? 그냥 찌릅니다. 모세혈관을 찾아서 부리로 찌릅니다. 주둥이로 찌른 다음에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 몸의 그 모세혈관 속에는 압력이 높죠. 그 다음에 찌른 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대기 속에는 압력이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찌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피가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는 것이지 모기는 물 수도 없고요. 빨 수도 없습니다. 하루살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하루살이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조금 빨리 죽는다,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바퀴벌레 보고 계십니다. 바퀴벌레가 꼼짝 않고 엎드려 있다. 과연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요, 반드시 뒤집어져야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럴 땐 잡아야 되겠지만요,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바로 죽은 것이 되니까 그때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짚어봤는데요. 빌리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빌리브는 벨 플러스 라이 플러스 이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벨과 이브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벨 그러면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자기들은 판단했나 봅니다. 이것은 별다른 뜻은 아니고 과거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 아닌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